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나토 방문 성과는 온데간데 없이 한 방에 날려버린 사안입니다. 먼저 준비된 컷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지금 라트비아의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젊고 패션 감각 있는 셀럽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네. 외국 언론에. 그러니까 그것이 뭐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든 즉 그것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 자체도 하나의 그 외교적인 행보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시선집중, MBC 시선집중과 인터뷰하면서 명품 쇼핑과 관련된 대응으로 셀럽 외교, 그다음에 이용 의원의 문화 탐방 외교. 자, 리투아니아 신문 15미닛인가요? 네. 예, 여기에는 뭐라고 소개가 된 겁니까? 리투아니아 언론에는. 네. 근데 이거는 그 방문했다는 그 상점 있죠. 드 브롤리아이. 두어 브롤리아. 아, 예, 요거 같은 경우에 5개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두 형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이 얘기가 있는데 네. 직접 이 회사의 관계자들이 자기네들 30년 동안 이런 그 매장을 운영을 했는데 이런 손님 처음이다 이러면서 너무 감격해서 기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보를 했다고 그러죠. 제보. 그렇습니다. 예, 예. 제목이 뭐냐면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빌리스 오.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 자, 여기서부터가 뭔가 이렇게 약간 광고의 느낌이 나잖아요. 네. 예. 자, 11일 날 5개 매장 모두 방문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사전 발표 없이 갑자기 매장에 방문했는데 네. 총 16명이 같이 왔다고 합니다. 10명은 내부 경호, 그리고 6명이 바깥에서 경호를 하면서 외부 경호. 일반인 출입을 통제했다라고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 여사를 상대로 자기네 상점이 어떤 상점인지 설명을 했다. 네네. 그러면서 다음 날 한국 대표단 몇몇이 다시 가게를 찾아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했고 추가로 추가 구매라고. 예, 추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뭘 샀는지, 얼마의 비용을 썼는지는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굉장히 큰 감사함을 느꼈다. 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가 성공했다라는 의미일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거 자체만 보면은 사실 이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굉장히 반영된 기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저 기사를 저도 이제 구글 돌려서 이렇게 쭉 보면서 추가 구매 귀에 탁 추가 꽂히더라고요. 물품 구매. 김병민 최고위원은 물건 안 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 물품 구매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 그 다음 날 물건을 사긴 샀나 봐요. 그 대통령실이나 이런 뭐 관계자들도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가서 뭐 넥타이를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샀다. 출장 중에 공무원이 개인 용무 보면 큰일 나는 게요. 기시다 총리의 장남이 사실 비서관으로 아버지 덕에 취업이 됐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순방 갔다가 순방길에 선물을 위해서 관용차를 타고 상점에 들렀다가 그것 때문에 기시다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결국은 사임했습니다. 공무 중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추가 비판이. 구매하러 가신 분도 부적절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가신 분도 최 교수님. 네. 대통령 영부인이 외국에서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패션 감각 있는 뭐 아이콘, 패션 아이콘, 네. 네. 스타일 셀럽? 아이콘. 네, 셀럽으로 인식된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제가 볼 땐 별로 좋은 일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걸 칭찬해야 되느냐. 왜냐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네. 무슨 패션 아이콘을 하려고 대통령 부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네네.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드러나서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것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국민의힘의 당직자라는 분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죠.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명품 쇼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논란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사적인 시간에 그 뭐 본인들은 사적인 시간으로 얘기하지만 전용기를 타고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를 하러 간 거잖아요. 어쨌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경호원 16명을 대동하고 가서 명품 쇼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논란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 그 언론 기사도 보면 셀럽이라고 그랬고 패션 아이콘이라고 그랬다. 네. 이제 보통 대통령 부인들에 대해서 패션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게 주예요. 뭐 어떤 네. 색깔을 입든 네, 네.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그 오바마 대통령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도 네, 네. 저렴한 옷을 입어서 그게 또 사람들에게 환기시키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또는 어느 장소에 어떤 색깔이나 어떤 스타일 옷을 입고 간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건 의미가 되지만 쇼핑을 했는데 명품 쇼핑하러 5군데를 돌아다녔다고 하면 그게 이제 그 언론의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자랑할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그 기사에서 칭찬했다는 게 문희정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상술에 의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 가게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왔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기사를 쓴 걸 가지고서 이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네.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뭐 제가 기억하는 영부인 중에서 제일 패션 아이콘이고 셀럽이었던 사람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카를라 브루니. 네. 이 양반은 진짜 원래 모델이고 가수고 이게 이분은 정말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이었는데 여튼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이 사르코지보다도 사르코지가 이분이랑 같이 다니려고 그냥 키높이 구두를 엄청 하고 다녔었는데 자 외신에서는 그러면 패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지난 5월에 사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관련 기사가 외신에서 이제 나온 게 있어요. 네. 그 전에는 뭐 그렇게 특별히 패션 아이콘으로서 소개되는 외신, 그러니까 주요 외신들 중에서는 없었어요 거의.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당시에 질 바이든 여사의 의상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네. 이 김건희 여사의 패션을 이제 패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클로스드 홀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언론에서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이슈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평소에 이제 본인의 패션을 특별히 과시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주제였어요. 토픽이.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김 여사의 옷이 굉장히 화려했단 말이죠. 장갑까지 착용을 하고. 예. 그래서 옷의 유행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란 뜻의 단어를 사용을 한 예. 겁니다. 클로스 호스 그때 네. 한참 얘기가 됐었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네. 그렇게 보도를 표현을 했죠. 했었죠. 근데 또 이제 뭐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오늘 장해찬 최고위원은 참 소환 많이 되네. 출연하신 줄 알겠어요. 최고위원이 이런 건 그냥 그 말하자면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로 끝났어야 되는데 왜 자꾸 패션이나 옷이나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뭐 조롱하거나 또는 악마화하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그쪽의 항변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국민들도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은데요. 너무 이상하게도 우리 언론들이 하나부터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몽땅 다 이슈화 시킵니다. 언론 보도가요. 맞아요. 무슨 슬리퍼 그때 슬리퍼 얼마짜리 완판 그랬죠. 이렇게 싼 슬리퍼를 신다니 뭐 이런 후드티. 거. 후드티, 그다음에 있었고요. 입은 그 통이 넓은 바지까지 네. 난리가 났었죠. 그다음에 이번에도 사실 에코백. 에코백 네. 그거 언론 보도가 수십 개 쏟아졌어요. 그 안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게가 아니 있었죠. 왜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놓고 국민들이 관심 좀 가지면 야 그거 너무 관심 갖지 마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예.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리투아니아를 간 것은 공무예요, 공무. 네, 공적인 임무로 간 거잖아요. 네. 대통령과 함께 나토도 가고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방문하고 폴란드 방문하고 이런 거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거기 가서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공무를 수행하러 가서 쇼핑을 했는데 그것도 명품 숍을 5군데를 돌아다녔다고 하더라. 그게 보도가 됐는데 거기다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다. 이게 또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해명을 하면 뭐 이해가 될 텐데 16명의 경호인데 어떻게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경호원을 뚫고 김건희 여사까지 도착을 해서 그 사람 들어가게 만들고 5군데를 돌아가게 만듭니까? 그 경호원들 전부 다 해고해야 되는 거 말이 안 아닙니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이 왜 이상하고 악마화시키는 거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대답하지 않겠다잖아요. 네, 그랬었죠. 정쟁이 되기 때문에 줄리나 청담동 술자리 같이 정쟁이 될 거라서 그렇게 얘기했죠. 답변하지 않겠다. 근데 답변을 안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무대응이 대응인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팩트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건데 답하지 않겠다. 정쟁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 언론을 대해도 되나요? 뭐 이 정부가 언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런데 저는 이번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만약에요. 사적으로 뭐 개인 휴가를 떠났어요. 휴가를 떠나서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이렇게까지 문제를 안 삼을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에 가장 위협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일명 발트 3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폴란드라든지 발트 3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으니 러시아의 침공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 네네. 나토가 우리를 집단 방위 조약으로 분명하게 지켜준다라는 걸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라는 걸 강력하게 몇 개월간 요구를 했고 그걸 말 그대로 좀 합의하는 차원에서 보여주는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라는 곳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네.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건데 여기서 명품 샵을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태스크포스 위원장의 성일종 의원이 김은혜 홍보수석이 호객이라는 말을 하진 않았다라고 김은혜 의원한테 직접 확인했다 이런 말씀을 또 언론에 나와서 하시기도 했어요. 바로 그 성일종 의원이 후쿠시마 괴담 어떻게 확산되나라고 하는 명칭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문평론가님? 네. 어민과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무분별한 괴담 확산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과학으로 괴담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관련 기사를 보면서 제가 되게 의미심장한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여기 참석한 사람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오염수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참석자 명단 보니까. 예, 한 명도 없고요. 그나마 이제 좀 관련 있다라고 한 사람이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입니다. 근데 네. 이분도 어쨌든 핵발전을 연구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민주당을 겨냥해가지고 우리한테 마시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가 가서 마시면 괴담 선동 중지할 건가? 그냥 선동을 위한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염수를 마셔보라고 얘기한 건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수돗물 드셨지 않습니까? 예,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수돗물을 먼저 드시면서 아무 이상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네. 과학자 그쪽에서 초청한 과학자가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을 자신한다면 드셔보셔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어느 쪽에서 먼저 선동을 했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마지막 사진 촬영하면서 괴담 박살 이렇게 구호를 외치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 공정언론 국민연대 그다음에 공언련 공정방송감시단 여기도 네. 이제 공정언론 국민연대인가 싶은데 네. 이 언론 단체들은 어떤 곳입니까? 이 언론 단체는 사실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밑에 있는 건데 이 언론 단체를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발기인이 누가 들어왔냐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정언론 국민연대. 예, 여기에 발기인들이 김인규, 고대영, 길환영 전 KBS 사장 사장님들이시네. 그리고 김장겸 MBC 전 사장, 아이고, 예. 이진숙 전 MBC 대전 MBC 사장. 이분들이 다 언제 사장을 했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 다뤘는데요. 대통령 방미 기간에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모니터해서 출연자 쫙 분석했잖아요. 예, 파란 패널, 빨간 패널, 검은 그렇죠. 패널. 네. 예. 그걸 여기 지금 공정방송감시단에서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과 저를 네, 그렇게 파란 쪽으로 파란 패널. 했던 예. 예. 그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하신 건데 그래서 이게 공정성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괴담이라고 몰아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얘기할 때 그러면 반대 입장인 사람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괴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양측을 각각 불러서 토론을 하는 게 맞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공유되는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토론회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선전 토론회 그런 의도로 보여져서 그런 의도인 예.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일본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하이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분들은 과학적으로 과학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과학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도쿄 전력의 얘기나 일본 정부의 얘기가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 과학적 검증 과정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해서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분들이 과학을 이야기해요. 일본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돌아오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과학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괴담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약간 입장이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거꾸로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괴담. 이 보고서 IAEA 보고서에 허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괴담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은 다 괴담이라고 낙인부터 찍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그 상황이라면 반대 의견이 나오면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반대 여론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올바른 자세잖아요. 네. 그런데 무조건 다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괴담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대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설득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고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리고 반론이에요. 네. 그럼 그 반론에 대해서 재반론을 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그 반론에서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네.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제기하는 사람의 의문을 풀어줘야 되는 게 과학자의 역할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보고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성경처럼 신성시돼야 되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보고서에 잘못된 점들을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 연구를 한 사람이나 보고서를 쓴 사람은 그 반대 입장에서 즉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다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과학의 영역이지 당신 괴담이야. 이게 이게 신성한 거고 이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야라고 얘기하면서 IAEA 보고서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보장해 주는 성스러운 것인 것처럼 취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 일본 외국 반응들은 어떤가? 지금 뭐 며칠 한 두세 주 정도 지났습니다. 네.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들 네. EU 쪽은 일단 후쿠시마 수산물도 뭐 수입을 재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장 일본과 가까이 있는 EU 그 태평양 도서국이나 중국의 반응 어떻습니까? 자, 일단 중국은요, 방류 시작되면은 모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성 검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 이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검사하는데 몇 주가 소요되니까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신선식품이니까 당연히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니까 마우닝 중국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민의 그러니까 건강을 먼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양 방류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3월에 핵물리학, 해양학, 생물학 등 각 분야 국제 전문가들을 자체적으로 모읍니다. 네. 모아가지고 도쿄전력 측에 샘플을 받아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미 제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도쿄전력이 넘겨준 샘플 자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상당히 그 시료 채취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요.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았고 바닥에 침전물도 고려하지 않고 위에 오염수만 살짝 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네. 이게 어디
어디 탱크의 데이터인지도 알 수 없고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측에서 하야시 외무상을 보내가지고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이 나라가 많으니까 최근에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니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 국가들도 있다라고 하고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지금 17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 중에서 2개 나라 팔라우하고요. 그리고 미크로네시아 측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네. 이 두 나라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태평양 도서국 자체가 인구수도 적고 경제 규모도 작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의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데요. 맞습니다. 예. 일본과의 경제 협력 수준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초에 미크로네시아의 그 일본 측이 34억 원 규모의 의료 장비 지원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일본이 이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공적 개발 명목으로 7,80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전반적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자, 뭐 외국의 반응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호주, 뉴질랜드 이쪽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외신 보도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톡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